오. 괜찮은데? 자, 오늘도 평화롭게 공부나 해봅시다. 16, 17쪽 P3 인쇄해서 드린 거에 16, 17 바로 있나요? 확인해 보시고. 있죠? 첫 번째 있죠? 나머지 분들은 책 펴시고 싹 보십시오. 채점은 뭐 혹시나 안 되신 분들은 중간중간 다 물어보세요. 여기 저 답지 있으니까. 쓱 보시면 우리 알고전이랑 비슷한 구성이다. 스텝 1, 스텝 2가 있고요. 그죠? 근데 알고전보다는 확실히 쉽다. 개념서 중에서도 얘가 그냥 무난한 초심자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개념 원리가. 여러분들 어디 보자. 스텝 2라고 적혀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못 풀만한 건 딱히 없다. 다만 이제 처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실력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나마 이제 요 친구들이 나이도가 조금 있는 놈들이라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가 오늘 한번 꼭 다시 풀어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단원에 이렇게 연습 문제가 두세 개 파트가 있는데 각각 한 2페이지, 3페이지 사이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여기만 다 우리가 풀어와도 사실 할 건 다 한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 많이 밀려가지고 다 못했어. 할 거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 연습 문제만이라도 좀 끝을 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기본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짬을 내서 교과서 걸로 대체를 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6쪽 어디 한번 평화롭게 시작해볼까? 스텝 1 같은 경우는 다 연습 문제들이라 스텝 2로 바로 제가 가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스텝 1 중에 못 푼 게 있나요? 여러분? 푸신 분들 중에서? 딱히 없으면 2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림 나와 있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왠지 풀고 싶죠. 보니까 집에서 왼쪽 위에 마트가 있고 오른쪽 아래 영화관이 있고 둘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쉬울 수가. 보이죠? 마트 같은 경우는 좌표 뭐 말할 것도 없지. 마 3,2에서 잡으면 되고 영화관을 우리가 좌표를 잡기 위해서는 대각선 거리 4루트 2 가지고 보시면 된다. 혹시 저 뒤에 닿을 수 있으니까 책상 앞으로 조금 빼. 책상을 살짝 앞으로 빼. 요번에 저거 잡아뜨리면 안 된다. 3만원 주고 산 거야. 비싼 거라고. 안 돼. 넘어뜨리면 안 돼. 개념 원리 피세요. 16쪽입니다. 귀간지러. 누가 내 욕을 하고 있나? 자, 이게 대각선 하단으로 4루트 2라는 얘기인데 남동쪽이라고 적혀있죠. 보였어? 남동쪽? 그래서 여기 뭐 세부적인 설명이야 적혀있지만 각도를 가지고 얘네가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남동쪽은 정확히 이제 방향이 여기 우측 하단 45도로 가는 직선이에요 라고 적혀있고 이 노란색 선처럼 그려놨죠? 45도 내가 이제 각도 맞춰서 그려놨고 길이가 4루트입니다 라고 돈 줬으니까 뭐 쓰라는 얘기야? 피타고라스 쓰라는 얘기. 삼각비를 사용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요. 그래서 빗변이 4루트 2짜리인 직각삼각형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만데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예요. 살짝 삼각비를 섞어놨으니까 1대1대 루트 2라는 점을 사용하시면 풀 수 있겠다. 좌표는 4, -4 이렇게. 별거 없죠? 다만 이런 표현들은 좀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 파트 우리가 뒤에 문제 풀 건데 직방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 종종 나와.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이놈이요.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죠. 오른쪽 방향으로 45도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울기 얼마예요? 하고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X축의 해방으로 60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60도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뭐 30도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 두 개 알면 다 적용할 수 있고 45도는 방금 여기 왼쪽에서 얘기하고 넘어가랑 똑같아. 내가 아무나 두 점 잡아서 요 점이랑 아무 점 잡고 증가량 재면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이랑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똑같다. 이등변이라서. 그래서 X 증가량, Y 증가량 똑같으니까 제가 저번에 이렇게 쓴 거 기억나요? X, Y 증가량 다음부터는
이렇게 쓸 거라고 미적분에서 나오는 개념이긴 하지만 증가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야? 1.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60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떤 삼각형 떠올려주면 돼? 정삼각형 반으로 쪼갠 거. 그래서 1대2대 루트 3짜리 삼각형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점이나 붙잡고 내가 이렇게 두 점 붙잡고 밑으로 내려서 XY의 변화량을 쟀더니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을 재면 X 변화량이 어디야? 여기 1. Y 변화량은 여기 3, 루트 3.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요. 하고 바꿔 쓸 수 있으면 돼.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런 게 이제 19번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20번으로 갑니다. 20번. 각도 이등분선 문제가 이렇게 단골 손님처럼 나옵니다. 그죠? 내각의 이등분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래요. 여기 오른쪽에 공식도 써 있겠다. 내가 여기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20번은요. 21번. 오늘 얘기할 원의 방정식이랑 21번 문제랑 지금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1번 보시면 세 점을 주고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을 넓이를 구하라고 해요. 반지름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직방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직방이래. 평면좌표지. 평면좌표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평면좌표에서는 세 점을 가지고 거리를 잽니다. 누구랑 거리를 잴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중심점이죠. 원의 중심. 그래서 원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잡으셔라. X, Y로 잡으셔서 내가 요렇게 거리 잰 거, 이렇게 잰 거, 요렇게 잰 거 다 길이가 똑같다 하시면 돼요.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얘 가지고 뭐 만들 거니까? 원을 만들 거니까 이렇게 원 만들 거니까 와! 망했다. 나는 옛날부터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어. 하지만 그게 안 돼. 에잇! 망했어. 아무튼 반지름이랑 길이가 똑같다 하고 이제 푸시는 문제가 기본이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요 XY가 나오면 반지름도 당연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원의 방정식에 들어가면 다른 설명을 하나 더 할 건데 일단 지금은 그냥 여기서 끊을게요. 지금은 여기서 끝. 거리를 3번 재면 된다. 연립하세요. 평행사 변형 문제에서 중선 정리 증명하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23번도 한번 보시고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22, 23번. 빈칸을 갖다가 채워 넣으면 되겠다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23번까지는 크게 어려울 만한 문제는 안 보인다. 전체적으로 한번 쓱 개괄만 봤는데 특이사항은 없다. 혹시 푼 중에서 23번까지 못 푼 문제가 있습니까? 17페이지 23번 얘기하는 거예요. 딱히 없어? 그럼 24, 25를 봐. 24번 문제. 여러분들이 방정식이랑 함수는 하도 많이 풀어봐서 굉장히 익숙해. 근데 항상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헷갈리게 나온다 그러면 보통 누구야? 얘 같은 애야. 24번처럼 범위 문제, 최대 최소값 물어보는 거. 이것만 해도 까다로운데 거기다가 뭐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주면 더 어려워지죠. 24번 같은 경우 눈으로 보시고 야 이거 전개해야지 하는 순간 망한다. 그지? 이거 전개하는 문제가 아니라 24번 같은 경우는 의미 파악 문제야. 가만히 보시고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거. 으차. 이게 다 어디선가 봤던 문제긴 한데 우리 블루에서 봤던 문제 아닙니까? 블루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이놈? 이놈 전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평면 좌표에서는 이 친구의 의미를 파악해라. 어떤 의미인데요? 얘는요. x, y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5, -2까지. 거리를 쟀다는 뜻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 옆에 놈도 이제 얼추 가능성이 감이 잡히죠. x 더하기 3에 y 빼기 4야.
똑같지 뭐. 그래도 x, y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인가 하고 봤더니 이 친구는 마3, 4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거리를 가지고 합치세요. 그 다음에 최소값 구하세요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5, -2에서부터 이 어딘가에 있는 x, y를 거쳐서 어딨어? 마3, 4까지의 이동하는 거리가 돼요. 요렇게 플러스 요렇게 둘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 y라는 점의 위치가 어디에요? 물어보는 문제니까 최단 거리가 나오려면 역시 뭐야? 직선 연결하고 야 x, y는 요런 데에 있어야 돼. 뭐 이런 데도 괜찮고 이런 데도 괜찮지만 어찌됐건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어야 총합이 최소가 됩니다가 맞지. 그죠? 하얀색 거리보다 노란색 거리가 더 짧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였다. 뭐 모양만 보고도 이제 유명한 친구니까 기억을 잘 해놓으시. 25번 활용 문제 같은 놈인데 이거 중학교 때 풀었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출발 지점 A랑 B 그리고 가운데 O 예, 보자마자 아 좌표 평면으로 잡고 들어가면 되겠네 싶죠? 여기를 0,0으로 잡든 뭐 아니면 딴 걸로 잡든 문제 풀이엔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편한 건 0,0이라 보통 가운데에 5를 0,0으로 잡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사실 힌트를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시든 만약에 .5 대문자 5라는 이제 점이 나오면 보통은 걔가 뭐야? 원점으로 잡고 시작하는 게 더 편해요. 이제 이렇게 떨어진 위치까지 거리를 잘 재서 이 상태로 이제 뭐 하라는 얘기야, 이놈이. A는 남쪽으로 시속 3이고 B는 동쪽으로 시속 4로 가. 그때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네. 밑으로 3. 얘가 이제 1시간에 3씩 내려오니까 X시간 뒤에는 3씩 X번 내려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1시간에 3씩 내려옵니다. X번 내려왔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4씩 가죠. 그러면 1시간에 4칸씩 가니까 X시간 뒤에는 4X만큼 오른쪽으로 갔겠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느 순간에 이 둘의 거리를 쟀더니 그 거리, 디스턴스가 최소입니까를 물어보네요. 어떤 상황인지 예측이 되죠? 공수 2에서는 공수 1이랑은 살짝 뭐 다른 점이 있다 뭐 뽑아봐라 그러면 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폭넓게 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특히 그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림을 꼭 그려보시는 게 좋고요. 결론, 아유 이제부터 거리를 재면 된다는 얘기군요. 자, 거리를 잴 거니까 x좌표끼리 빼서 우리가 제곱하시면 됩니다. 4x-5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빼서 또 한 번 더 제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곱. 네, 이 친구가 우리가 찾고 있는 최소값을 구하는 식이 되고요. 이 안쪽을 자세히 보면 2차식이네요. 그렇죠? 2차식이고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된다? 꼭지점을 구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전개해서 어디 보자. x제곱항 다 정리 끝났고 얘는 뭐지? 40, 60 하고 100 상수 25에 100, 125 뭐 이런 꼴인가? 다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단거리 구하시면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완전 제곱식까지 만든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25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x니까
이런 꼴이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저 오른쪽은 100을 더하고 뺐잖아. 그럼 25인가? 이렇게 해서 요 2차식의 최소값은 요 친구가 사라졌을 때, 그죠? 양수만 나오는 놈이잖아. 없애버리는 게 이득이야. 없애면 루트 25가 이제 최소값이 됩니다. 라고 푸는 문제가 돼요. 가능하죠? 근데 이거 계산해봐야지. 이거 얼마냐? 15 55? 아이, 예쁜 거 보여주려 했는데 얘는 예쁘지가 않네, 모양이. 차수가 달라가지고. 내가 알려주려고 했던 게 여기서는 안 맞아서 알려줄 수가 없어. 이런 뭐 알려주려고 그랬냐면 이게 개수가 3이랑 4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 이런 놈들의 최소값 구할 때 있잖아요. 지금처럼 3x나 4x가 제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차수의 식 두 개 가지고 제곱하는 이런 거. 그럼 아까처럼 이제 얘를 가지고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 만들면 꼭지점 구할 수 있잖아. 최소값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문제는 지금 적용이 안 되는데 1차식에서 계수 1인 경우는 다 됩니다. 4랑 10이니까 16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2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x가 4일 때 최소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는 게 개수 1 제곱식 두 개 있을 때는 뭐가 가능해? 여기에서 0으로 만드는 x값, 여기에서 0으로 만드는 x값에 뭘 구한 거랑 똑같아? 평균 구한 거랑 똑같습니다. 2랑 6의 평균이 4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꼴로 문제가 나오면 굳이 이렇게 전개하지 않고 2랑 6의 중앙값, 즉 평균값으로 구해주시면 더 빨리 구할 수 있다. 얘는 안 됐지, 그지? 안 됐어. 실패했어. 제곱하면서 x제곱의 차수 개수가 달라져가지고 아이 실패했네. 슬프다. 아무튼 이런 내용도 있다. 합.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끝났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복사해 주신 분들은 바로 다음 페이지를 피면 되고요.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30쪽 30페이지 뺐어. 근데 여기서부터 풀어져 있는 사람이 있냐? 아, 너 풀었어? 아, 세 문제? 지미? 응, 새 책이야. 유시안? 새 책이야. 오랜만에 느껴본다, 이런 느낌. 아, 날것의 수업, 오랜만에 느껴본다. 언제, 최근에 언제 느꼈지, 이런 느낌을? 야, 방학이라고, 이제 곧 방학이라고 놀면 안 돼. 공부해, 너네. 불과, 이제, 지금 7월 중순이니까. 불과 3주 전만 해도 여러분, 일을 갈면서 후회했잖아요. 아, 평상시에 공부 좀 할 걸. 아, 내가 평상시에 책만 미리 좀 풀어놓을 걸. 공부 좀 미리 할 걸. 아, 그랬으면 시험 기간에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그렇게 후회를 해놓고, 또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면서 정신 차려야지 이제.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되냐면, 내가 이제 수학 공부를 시험 대비해서 시험 날까지 수학을 완성해야겠다가 아니야. 이제는 완성해야겠다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 한 2, 3주, 시험 보기 2, 3주 전부터는요, 수학을 그냥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여야 돼.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다른 학교였으면은 이제 심화 문제 있죠. 심화 모의고사 기출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이제 풀고 막 난리 법석을 칠 텐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지금 있다? 없다? 딱히 없잖아. 그지? 이거 어떻게 보면 기회라니까. 수학 공부를 미리 끝내놓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 2, 3주 전부터는요, 딴 과목 시작 한 많이 투자하는 게 좋아요. 현실적이야. 내가 수학 강사라서 수학 공부만 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지? 현실적으로 보면은 타 과목, 암기 과목을 시험 기간에 가까워졌을 때 좀 더 시간 많이 투자하고 수학은 미리 끝내는 게 맞아. 다 알아, 이런 느낌으로. 어려운 문제 당연히 있지. 있는데 그것만 골라서 학교 프린트에서 공부하면 돼, 이런 느낌으로. 부담이 없게끔 미리미리 해놓으란 말이야. 이런 것들 평상시에 해놓자고. 내가 그렇게 공부했어요, 내가. 그럼 장점이 뭐냐?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가 없다. 수학 문제 숙제로 200문제씩 쌓여 300문제 쌓이고 막 그래. 아, 너무 하기 싫어. 언제 다 해? 딴 것도 해야 되는데 못해. 학원 가면 선생님이 또 막 뭐라고 해? 왜 안 해왔어? 이러면서. 아, 저 딴 과목 하느라요. 그치? 그리고 또 이제 카톡으로 나한테 카톡 보내서, 저 다른 과목이 너무 급한데 수업을 못 갈 것 같습니다. 딴 과목 하느라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보낼 때 눈치 안 봐도 된다니까. 미리 끝내놓으면. 얼마나 좋아. 공수2는 그것도 쉬워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30페이지. 네,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중으로 좀 여기 연습 문제는 끝을 내시고요. 블루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끝나기 전에 원회방정식만 나가고 마무리할 거니까. 풀 시간 좀 드릴게요. 이거 다 하고 시간 남을 것 같아요. 30쪽 스텝 1 쭉 보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들 분명히 다 책에서 봤던 문제들입니다. 내분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막 다 있네요. 근데 51번만 조금 조심해서 보십시오. 51번. 내가 이제 저번에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노가다가 심한 문제야. 51번. 생으로 푸는 게 아니야. A, B, C가 있습니다. PA의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P를 찾아보세요인데, 기억하세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이거? A, B, C 세 점을 던져놓고 얘는 조금만 외워놔. 그때그때 증명하기 너무 힘드니까. C는 누구냐? 2,2. P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원래는 여기 P라고 딱 잡고 P.X,Y로 잡고, 실제로 AP제곱, BP제곱, CP제곱 다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싹 다 거리를 재서 제곱도 해줘야 돼. 얼마나 끔찍하냐. 안 그래? 야, 식으로 바꿔봐. PA의 제곱이야. 그러면 루트만 사라지고 이렇게 거리 잰식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맞죠? PB랑 PC도 싹 다 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또 썼네. PB. 그 다음에 PC. 일단 다 이제 요번만 다 써주고 다음부터는 안 쓸 거임. 아, 얘는 마3이구나. 에이씨, 자꾸 정신 차려. 그 다음에 PC. 다 했다. 얘네 세 개 더해서 최소값 구하시오입니다. 야,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전개해서 x끼리 모아서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식 만들고 그때 x를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얼마나 끔찍하냐. 전개하고 모아서 완전 제곱식 또 만들고. 그래서 잘 봐. 아까 어떻게 했나. 내가 이런 식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 얘 0으로 만드는 x값, 얘 0으로 만드는 x값, 뭐 하면은 최소값 나와? x에? 이거 둘에 평균 넣으면 최소값 나와. 라고 했잖아. 1x 제곱일 때 계속 똑같을 때, 그죠? 얘도 가. x에 뭐 넣으면 0이죠?
얘는요. 얘는요. 3개니까 평균 내려오는 3으로 나눠야죠. 뭐랑 똑같아, 이 식이? 무게중심 여러분 구할 때 X좌표, X좌표, X좌표 가지고 뭐 하는 거랑 똑같아? 평균 낸 거랑 똑같아. 과정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결과가 얼마인지 완전적으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얘랑 더해서 최소값 나오려면 X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 얼마인가 봤더니 0 아니냐? 그지? X 0 넣으면 최소예요. 이렇게. P의 X좌표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바로 구해버리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51번을 푸실 때 PA제곱, PB제곱, PC제곱의 최소를 구하시오로 푸실 때는 뭐 구해라? 무게중심 구하는 거랑 똑같구나 하고 바로 들어가시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매번마다 쓴 다음에 전개하고 증명하지 말고 그냥 얘만 웬만하면 써놔. 옆에다가 외워놔. 얘가 뭐 계속 나올 거야. 이 문제가 60번에 또 있어. 60번에 실력 업문제 또 있어. 또 계속 나오네. 기억해 놓으세요. 무게중심 구하면 답이야. 31쪽. 스텝 2라서 그런지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못 풀 정도로 어렵진 않거든요. 다만 52번 같은 문제를 쓱 보신 다음에 상황 파악을 못하면 틀린다. 언어 문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 요즘 언어라고 안 하면 국어라고 하나? 국어 문제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문학 문제랑 비슷한.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찍고 AM의 중점을 M2라고 찍고 AM2의 중점을 M3로 찍고 중점을 계속 찍겠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로 뭐 수업이랑 관련 없지만 여러분들이 미분이라는 개념을,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 아마 몇몇 선생님들이 그거 얘기할 거야. 그 이름 뭐지? 제논의 역설인가? 들어봤어요? 제논의 역설. 거북이 나오는 역설인데 못 들어봤어? 여기가 사람이 이제 달려간다? 여기선 거북이가 출발을 하는 거임. 달리기 경주를 한다는 거야. 사람이 거북이보다 2배 빨라. 그러니까 사람이 100m 가면 거북이는 50m를 간다고 보시면 돼요. 2배 빨라요. 거북이도 꽤 빠릅니다. 여러분 거북이 저기 달리는 거 못 봤죠? 개 무서워요. 빡빡빡 달려오는데 개 무섭습니다. 특히 그 자라, 거북이 말고 자라 있죠? 둘이 다르대. 내가 봤는 자라 같은 경우는 그러네. 요즘 들어서 인스타를 자꾸 릴스 보다 보니까 쓸데없는 게 자꾸 머릿속에. 자라가 깨무는 거 개 무섭던데? 야, 0.1초 만에 손가락 꽝 무들던데, 그죠? 개 빨라. 보이지도 않아. 아무튼, 이 제논의 역설이 뭐냐면, 야, 사람이 거북이보다 2배 빠르면 얘를 따라잡을 수 있어, 없어? 조금 뒤에서 출발했어. 100m 뒤에서 출발했어. 따라잡을 수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제논이라는 고대 그리스 사기꾼이 못 잡아요 라고 사기치는 거야. 왜요?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100m를 따라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북이가 50m만큼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맞죠? 그 사람이 열받으니까 또 따라갔어. 50m만큼 더 따라갔어. 그럼 거북이가 이제 여기 있다가 어디까지 갔어? 그래, 또 25m를 또 앞으로 달려갔을 거 아닙니까?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또 거북이를 따라잡아요. 그럼 또 거북이가 12.5m만큼을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이 거북이를 따라잡으면 거북이가 무슨 일을 하죠? 그만큼 또 도망갑니다. 어떻게 잡아요? 못 잡는다. 이렇게 사기쳐놨어. 맞아 틀려. 이게 이렇게 역설이야. 옛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럴싸한데 했던 거지. 이게 왜 역설이죠? 어디가 잘못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돼? 수열을 배워야 돼. 수열. 수열이랑 혹은 이제 거속시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 이 친구는 뭐 가지고 장난쳐놨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친구는 거리는 거짓말한 건 없어. 거리는 다 맞아 떨어져. 다만 시간을 가지고 장난쳐놨어. 이 친구는. 그죠? 이 친구 100m 가는 시간, 50m 가는 시간, 25m 가는 시간이 다 다르죠. 더 짧아지는 거죠.
간격이 이만큼 가려면 더 금방이야. 이거 반이 얼마지? 6.25인가? 6.25m 가는 시간은 이 12.5m 가는 시간의 절반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무한히 천천히 갑니까? 아니요. 시간은 평등히 등속으로 앞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는요, 측정하는 간격을 좁혀서 영원히 이제 가까워지게끔만 하는 거에서 마치 사건이 끝나는 것처럼 장난쳐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는 극한이라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리미트 있죠? 미적분에 나오는 이 친구를 가지고 장난쳐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52번도요, 좀 비슷하긴 하네. 그지? 수업이랑 관련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서. A, B가 있습니다. 뭐 거리가 얼마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A, B에서 중점 찍으면 첫 번째 중점이니까 M1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거냐, 오른쪽으로 가는 거냐? 보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네. A, M1의 중점, 여기. 두 번째 중점은 M2. 또 A, M2의 중점을 또 찍으면 M3. 한 번 더 찍으면 M4.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중점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몇 번 찍어? 10번 찍어? 네, 10번 찍었을 때 10번을 막 찍었을 때 엄청 짧은 거리만 남겠죠. 이거 전체 몇 분의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중점 문제라고는 나와 있지만 규칙 찾기, 여러분 대수에 나오는 수열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열에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점 찍었어. 거리가 반토막이 됐네. 그죠? 두 번째 중점을 찍었어. 그럼 거리가 또 반토막이 됐네. 즉, 한 번 중점을 찍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 거리가 절반씩 짧아짐. 10번 찍으면 절반씩 10번 짧아짐. 즉, 1024분의 1입니다. M10까지 찍으면 조그만 한 칸의 크기는 얘야. 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몇 대 몇 내분점? 그러면은 전체가 1024 중에 한 칸. 1대 1023 내분점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상황 판단이 제일 중요하지. 사실 수학적인 계산보다는, 그죠? 거의 뭐 이거는 논리학이야, 논리학.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 뭐 이런 거 하나만 쭉 보고 가시면 되고, 어디 보자. 53번 좀 어려우려나 여러분? 53번은 지금 시간 내서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볼 만한 문제인데 교육청 기출이야. 퀄리티가 나쁘지 않거든. 한 2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영상은 뭐 나중에 올리면 영상은 2분 뒤로 알아서 넘기세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빔 프로젝트 사고 싶다. 슬슬 밖에 비가 엄청 오고 있겠구만. 빗소리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었네. 답이 13다. 14가 어떻게 나오지 싶어요. 어디까지 했냐? 연립까지 했네. 연립까지 한 다음에 계산하고 있네. 아이고. 네. 저는 왜 지켰지? 일단 대각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대각이 뭔지 어떻게 아냐고요? 대각선을 직선이요? 직선의 방정식이요? 저는 이지수여갖고. 아, 누구를 이은 게 대각선인지? 이게 순서를 봐야 돼. A, B, C, D 순으로 써있지. 이게 돌아오는 둘레순이에요. 무조건 AB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쓰기로 이제 기본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랑 C가 대각선이에요. 무조건. 어디까지 했냐? 일단 뭐 연립까지는 했는데, 그죠? 연립까지는 했는데 그 뒤가 문제였다. 그렇다면 안 쓴 힌트가 뭔지를 찾으면 되겠구만. 여기도 연립까지는 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수 1에서 했던 것들 연립해서 교점이 누구랑 누군지 찾아봐야지까지는 손에 좀 익었고, 그 다음에 여기 힌트가 PQ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X가 125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걸 식으로 바꿀 수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분 공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한 나처럼 내분 공식 안 쓰고 그냥 그림으로 풀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정보를 좀 종합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PQ에 누굴 구한 거냐면 X좌표를 구한 거예요. 이렇게 둘을 연립했다는 건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을 만들었고, 플러스 K까지. 여기서 나오는 두 근, 알파랑 베타라고 치죠.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근은 각각 P점의 X좌표, Q점의 X좌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알고들 계시죠? 그리고 이제 봐봐.
힌트를 종합할 거야. 알파, 베타를 가지고 뭐 할 거라고? 1대2 내분점을 찾을 거라고. 이렇게 선 긋고 1대2 내분점을 찾겠다 그러면 여기거든요. 그죠? 어디냐면 이 정도 하네요. 이 정도. 여기가 이제 1대2 내분점 X좌표가 1이야. 이렇게 주는 거거든. 그림으로 치면 저런 느낌이고, 공식으로 바로 구할 수도 있어. 1대2 내분점 찾겠다 그러면 내분 비율의 합, 분해. 공식 외웠나? 내가 여러분한테 공식 안 쓰고 푸는 거를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응용 문제 나왔을 때 공식 없이 풀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못 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해놓으라고 했지 항상. 1대2 내분점 알파랑 베타 가지고 그러면 얘랑 베타 곱하고 얘랑은 앞쪽 좌표 알파랑 보시다시피 뭐 할 수 있다? 더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라고요? 1이요. 결론 2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요. 힌트가 돼. 그러면 다 푼 거나 마찬가지죠. 왜? 여러분들은 알파와 베타의 합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5예요. 얘랑 얘랑 연립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지. 나오겠지. 답은요. 두근의 곱입니다. 두근의 곱이 여기서 k 그대로 나오죠. a분의 c. 저렇게 한 3-4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숫자라는 네, 알파 베타 뭐 나오냐? 아 2랑 7 나오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랑 7. 아, 내가 여기서 이걸 안 했네. K 넘길 때 부호를 안 바꿨네. 뭐야, 이거? 그냥 제가 찐빠를 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었군. 야, 그러면 이게 이제 내분 공식으로 푼 거라면 나 공식 쓰기 진짜 싫어요 하시는 분을 위한 풀이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그림으로도 갈 수 있거든.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합하면 5라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두근의 합을 통해서 알아낸 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알파와 베타의 중점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지. 2분의 5입니다. 가운데는 2분의 5. 그렇죠? 1대1 내분점이 2분의 5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가 뭐였냐? 알파와 베타의 1대2 내분점 여기요. 얘는 1이었다. 예. 내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난 저런 발랄한 벨소리 나지 않아. 만약에 공식을 안 쓰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두 가지 힌트를 적절히 섞으면 이제 알파랑 베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질 않아. 알람입니까? 알람? 요즘에 알람도 그냥 끌 수 없이 막 무슨 뭐 숫자 계산해야만 끌 수 있는 알람도 요즘 많다며. 그런 거 왜 하냐? 너무 무서워. 수업 도중이나 난 특히 제일 이제 무서웠던 게 옛날에 저기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찜질방에 깡패들이 그렇게 많았다. 왠지 모르겠어.
특히 이제 저기 인천 쪽이, 뭐 인천 쪽도 그렇지만, 저기 서울 종로 쪽에, 제가 이제 친구네 집에서 놀고, 애들이랑 서울에서 놀고, 너 밤이 늦어가지고 이제 잘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저기, 20살, 21살 막 있던데, 내가 저기 종로 쪽 뭐 숙소가 뭐 있어요. 여관, 여인숙 이런 데는 솔직히 가고 싶지가 않아. 지저분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모텔 이런 데는 너무 비싸. 10만 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찜질방 가서 자겠다 하고 종로 어딘가에 찜질방 딱 골라 들어가는데 큰일 날 뻔하게 두 번이 있어. 첫 번째는 찜질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약간 그 데스크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죠? 표 받는 곳? 입구에? 거기 가면 이제 원래 아줌마가 이렇게 막 표 같은 거 끊고 이제 어디 옷장 키 주고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요. 찜질방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근데 핑크색 조명인 거야. 이거 아저씨가 앉아있어. 음흉하게 웃고 있어. 이렇게. 어서와. 이러면서.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검색해봤다? 그때 이제 거기 어디냐면은 게이 전용 사우나야, 거기가. 몰라.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거기 들어갔으면은. 어서와. 했겠죠? 큰일 날 뻔했어. 종로 어딘가에 있었어. 나중에 다시 가보니까 사라져 있더라. 그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찜질방 가봤는데. 이렇게 막 문신, 이렇게 용문신. 여기 달마대사 문신 아저씨들 막 한 서너 명 와가지고 이제 저기 앞에서, 사우나 앞에서 이제 막 계란 까먹고 있어. 무섭잖아.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잖아. 괜히 무섭잖아, 아저씨들. 그럼 이제 나는 빨리 이제 씻고 가서 찜질방에서 자야지 하고 찜질방 가서 옷 갈아입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누가 이제 아까처럼 새벽 한 3시, 4시겠죠? 잘 때니까. 핸드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수면실에서. 보통 이제, 뭐, 알람 좀 끄세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문신 아저씨가 가가지고 발로 갑자기 그 사람을 팍 차는 거. 시끄럽다고. 나 그거 보고, 야, 씨. 공공장소에서 알람 울리면 진짜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너무 무서워. 나는 이제 그런 공공장소 가자마자 바로 진동 모드로 바꿔놓잖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알람 다 꺼버리고. 어렸을 적에 트라우마. 너무 무서웠어. 아무튼 돌아갑니다. 뭐가 썼지? 공식 쓰기 싫은 자들을 위한, 나같이 조금 이제 성향이 이상한 사람들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죠. 이 자식은 전체를 몇 등분한 거예요? 1대2. 3등분한 거죠? 이 자식은 중점 찾은 거니까 전체를 2등분한 거죠? 아이씨, 기준이 맞아, 안 맞아? 기준이 안 맞습니다. 그죠? 기준 맞추려면 이 둘의 뭘로 찾는다? 6.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6등분을 했다. 그때 각각이 얼마인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6등분 할 거면은 5번을 찍어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6등분을 했죠? 그때 중점은 2분의 5 이렇게 준 거예요. 3대3. 그리고 1이라는 점은 1대2였는데 6등분한 요 그림에서는 2대4가 됐겠죠? 여기가 1. 그래서 요 한 칸이 얼마야? 하고 물어보면 2분의 3인가? 요 한 칸이? 2분의 3?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그지? 그럼 알파 얼마야? 그러면 알파는 여기서 2분의 3 또 2분의 3 가면 돼요.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도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가면 돼요. 그럼 베타 나와요. 2분의 9를 더하니까 2분의 14, 7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가 둘 다 나오는 매직이 벌어집니다. 공식 없이 그림으로 풀 수 있다. 나는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풀어와서 이게 익숙해. 물론 난 저 방법도 알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 저것도 쓰기도 해. 근데 그냥 내 취향.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능하다. 얘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몇 등분 했는지 우리가 맞춰서 전체 공배수로 그림을 좀 다시 그리는 이런 과정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죠. A 대 B는 뭐 2대 5고요. 그 다음에 B 대 C는 뭐 4대 6, 4대 5로 갈까? 4대 5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개의 숫자 A랑 B랑 C의 비율을 한 번에 구하세요 라고 하는 비례식 문제에서도 이제 뭐로 해? 공배수로 한 번에 맞출 수 있다. 기억하지? B가 여기서 5고 여기서는 4야. 어우 달라. 기준이 다르면 헷갈리니까 5랑 4의 공배수인 누구로 맞추자? 20으로 맞춰서 여기서 시작하자는 것들. 그럼 얘는 4배 했으니까 8. A는 8. 얘는 5배 했으니까 25. 이렇게 해서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냥 자잘한 팁들이야. 나머지는 뭐가 없다. 넘어갑니다. 이쪽 페이지 32쪽하고 쉬어야겠다. 32쪽 실력업입니다. 아까 60번을 쓱 보시면 무게중심 찾는 거야 하고 바로 알 수 있겠어? 무게중심 찾는 거야. AP의 제곱, BP 제곱, CP 제곱의 최소값. 무게중심 찾아서 거리 재는 문제니까 해보시고요. 설명할 게 많이 없어요, 60번은. 59번은 외곽의 이등분선이라고 적혀있네요. 그죠? 외곽의 이등분선. 이제 웃긴 건 외곽의 이등분선도 이제 중학교 때 잘 안 배웁니다. 교육과제 응용이라고 잘 안 배워요. 그래서 외곽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알려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프린트에 적혀 있다거나 하면 그때 가서 외우시면 돼요. 외곽의 이등분선 공식도. 그래서 59, 60은 59는 패스, 60은 해보시고 58번은 내분 외분이 같이 있거든요. 현재 문제가 내분 외분 같이 있는데 내분점만 찾아보셔도 됩니다. 아니 뭐 약간 애매하다, 그지? 내 책이 너네 책이랑 다른가 혹시? 봐봐. 내가 혹시 개정 전 버전인가? 아니면 얘네가 그냥 안 뺀 건가? 두 개가 있다죠? 맞지? 맞아. 내분 외분이야 둘 다. 내가 근데 저번에 그림 그려서 설명을 해준 적은 있어. 내분 외분 둘 다 설명을 했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요. 57만 하고 쉽시다. ABC. 참나원. 여러분이 ABC에서 대소를 비교하세요라고 적혀있네. 혹시 바로 찾을 수 있니? 계산하기 조금 까다로워 보이긴 한데, 그지? ABC가 누가 큰지 작은지 바로 비교할 수 있겠어? 뭐 여러분들이 쓱 보고 아마 뭐하고 있을 거야? 통분하고 있겠지? 그지? 아마 그럴 거야. 통분해서 푸는 게 정배? 정배? 정배라. 정배는 아니다. 사실 통분이 역배다. 정배는요 따로 있어. 여기 오른쪽에 생각해 봅시다 해놓고 지가 다 스포해놨어, 이 책이. 뭘 생각해봐. 지가 다 스포해놓고 생각 못하게 막아놓고 뭐라고 적혀있어? n 플러스 n분의 m 루트 3 더하기 n 루트 2로 나타낸다. 이게 뭐야? 내분점 찾았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무슨 생각해 봅시다야. 응? 3분의 2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2 루트 2, 루트 2가 왼쪽에 있죠. 2 루트 2가 왼쪽에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게 맞다. 내분점 공식이요 라고 이해하시라고 한 거네. 1대2 내분점 이렇게요. 글씨 너무 대충 썼나?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루트 2 더하기 3 루트 3. 얘도 뒤에 3이 붙었지. 그러면 요게 맞겠다. 1 곱하기 루트 2, 3 곱하기 루트 3. 3대 1 내분점 이렇게요. 그죠? 이러면 그림에서 바로바로 우리가 감으로 찍을 수 있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가운데인지 찍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걸로 이제 풀란 얘기였어요. 근데 썩히 그렇게 막 지금이야 뭐 이런 방법이 있네 싶지만 글쎄 이런 방법을 쓸 일이 얼마나 나올까? 쓸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할 거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대수 비교할 때는 통분하고 통분한 다음에 누가 큰지 비교해서 빠르긴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마세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평면좌표가 끝났고 직방은 조금 이따가 하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휴식.